어릴 적 많이 먹던 5대 박스 아이스크림이 있죠? 티코, 링클콘, 링키바, 셀렉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그레 엑설런트. 이거 저도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고급 아이스크림이긴 하지만은 유지방이 높아서 빨리 녹다 보니까 먹는 모습은 그닥 고급스럽진 않았죠. 파란색과 금색 포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파란색은 일반 바닐라 맛, 노란색은 프렌치 바닐라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아이스크림은 뭐랄까요? 투게더의 상위 호환 아이스크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빙그레 아이스크림 중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제품들이 많지만요. 투게더야말로 지금의 빙그레를 만든 초석 같은 제품입니다. 빙그레를 넘어서 한국의 새로운 아이스크림 시장을 열었죠.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고 하니 오늘은 아이스크림, 그 중에서도 가정용 컵 아이스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이야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은 이 컵 아이스크림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박적이었거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진짜 아이스크림의 탄생입니다. 작년에 이거 해먹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투게더에 올리브유와 후추를 넣어 먹는 아이스크림 디저트. 이 레시피의 핵심은 사실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똑같이 해먹는 건데 먹는 사람마다 편차가 큰 건 이 올리브유 때문이거든요. 집에 있는 아무 올리브유나 썼다가는 차라리 그냥 투게더만 먹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이런 디저트는 서양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풍미가 좋은 지방과 단맛의 궁합은 사실 검증된 조합이거든요. 여기에 알싸한 후추의 향이 맛을 끌어올려주죠. 올리브유와 별개로 이 레시피에서 투게더를 베이스로 쓰는 거는 이 아이스크림은 호불호가 딱히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은한 바닐라 향이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밸런스가 좋죠. 1974년에 출시된 투게더는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이면 50살이나 되는 장수 아이스크림인데요. 누군가는 심심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아이템이죠. 한국의 아이스크림 역사는 투게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베트남 주둔 미군에게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던 홍순지 씨. 이분이 1967년에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데일유업이라는 곳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거라 생각했대요.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축산업과 육아공업을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스크림 기업 퍼머스트와 기술 제휴를 맺고 아이스크림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 공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이 갈 곳 없던 데일유업을 인수했던 곳이 바로 한화그룹이었습니다. 건설이나 화학 사업을 하던 곳이 데일유업을 인수한 건 당시 정부에서 한화더러 데일유업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화는 데일유업에 꽤 공을 들였어요. 1973년 데일유업이 처음 내놓은 아이스크림은 퍼머스트입니다. 근데 퍼머스트를 내자마자 곧바로 다른 아이스크림을 만들 생각을 해요. 이건 애초에 미국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이니까 이번엔 한국산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정확히는 우유가 들어간 진짜 아이스크림. 우린 보통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지만요. 분류상으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셔벗, 빙과. 이걸 나누는 기준은 우유입니다. 이 기준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아이스크림이라 부르는 것들은 유지방 6%에 분유 같은 유고용분이 16% 이상 들어갑니다. 유지방이 2% 이상이면 아이스 밀크라고 부르죠. 셔벗과 빙과는 유지방이 아예 없고요. 1970년에 나온 브라보콘에 우유가 조금 들어가 있긴 했지만 이것도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이스 밀크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식품 분류상의 아이스크림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건 기술력이 없었다기보다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이 자리 잡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데일유업이 만들고 싶었던 진짜 아이스크림은 바로 유지방과 우유를 듬뿍 넣어 만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투게더고요. 근데 데일유업의 파트너였던 퍼머스트 측은 이게 마땅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기네 제품을 한국에 팔려고 합작 회사까지 만들었는데 벌써부터 독자적인 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 투게더는 나올 때부터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투게더가 정가 기준으로도 9,000원 정도 하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게더는 원래 비싼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투게더가 나온 70년대는 아이스케키가 10원에서 20원 정도 하던 때고 혜태 브라보콘이 50원이었습니다. 근데 투게더는 이런 대중적인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최대 50배가 비쌌거든요. 무려 500원. 국내 첫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등장한 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엔 우유를 많이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월 생산량이 2-3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왔죠. 지금이야 투게더가 일반적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컬처 쇼크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투게더가 바꿔놓은 가장 큰 부분은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파는 아이스케키는요. 슈퍼에서 사서 바로 까먹곤 했었는데요. 투게더는 밖에서 먹긴 좀 까다롭죠. 집 냉동실에 넣고 두고두고 먹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집에 냉장고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투게더의 등장 이후 점점 사라집니다. 또 다른 아이스크림과 달랐던 건요. 가족끼리 함께 먹는 디저트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워낙 대용량이긴 하니까요. 빙그레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엄마 아빠도 함께 together 사랑이 담긴 아이스크림 together
투게더가 만든 가정용 고급 아이스크림 시장,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혜태의 베스트원, 롯데의 조안나가 출시되면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특히 조안나는요, 서울 우유를 쓴다고 홍보하면서 치고 나오는데요, 그래도 투게더의 아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잘 된 상품이긴 한데요, 투게더의 진짜 전성기는 80년대입니다. 냉장고의 완전 보급이 이루어지면서부터죠. 투게더가 처음 나온 게 1974년입니다. 79년의 냉장고 보급률은 0.49대, 1989년엔 1.03대로 사실상 완전 보급이 이루어졌죠. 이때부터는 어느 가정이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보관해놓고 먹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80년대 들어 우유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원료 조달이 수월해졌죠. 덕분에 더 많이, 더 널리 팔 수 있게 됐고요. 경쟁사들은 이게 굉장히 질투가 났었을 거예요. 투게더가 지배하던 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균열을 낼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죠. 처음 스타트를 끄는 곳은 바로 롯데 삼강입니다. 지금은 롯데푸드로 합병된 곳인데요. 1985년 미국의 스탠더드 캔디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구스타로 팔리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이건 스탠더드 캔디에서 팔던 구구 클러스터라는 초콜릿바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겁니다. 마시멜로에 누가, 캐러멜, 땅콩 토핑을 얹어서 초콜릿으로 코팅한 초콜릿바였죠. 아무튼 이 아이스크림은 뭐랄까요? 당시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미국스러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88년엔 투게더처럼 큰 컵에 담아서 출시했죠. 구구 클러스터. 한 입만 먹어도 당 충전이 확 될 것 같은 강렬한 맛인데요. 비싸긴 했지만은 이것도 꽤 인기를 끌긴 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게더보다 유지방 비율을 더 높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들이 출시됐죠. 20세기 초반엔 미국에서는 유지방 10% 이상의 아이스크림들이 등장하면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한국의 아이스크림 트렌드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롯데 조안나의 고급 버전인 조안나 골드가 나왔고, 혜태도 기존에 팔던 베스트원을 유지방 비율을 높여서 재출시를 했죠. 전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투게더를 잡아보겠다는 야심찬 기획이었습니다. 당시 빙그레도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투게더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오르긴 했거든요. 이때 빙그레가 택한 방법은 투게더의 상위 호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는 거였습니다. 고급 아이스크림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엑설런트를 이때 출시했죠. 투게더의 유지방 비율은 6%였는데요. 이걸 2배 이상 올려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반짝이는 재질의 금색과 파란색 포장지. 엄청나게 고급스러웠죠. 가격은 당시 투게더를 1,000원에 팔던 때였는데 엑설런트는 무려 2,500원에 팔았어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친구 집에 엑설런트 한 박스 있으면 진짜 달라 보였거든요. 집에 과외 선생님이 온다든가 귀한 손님이 올 때 꺼내놓는 게 바로 이 아이스크림이었죠. 적절한 신제품으로 경쟁사들의 공세를 방어한 빙그레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어요. 매출도 영향력도 더욱더 강해졌죠. 91년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으로만 거둔 매출이 1,000억 원입니다. 엑설런트도 잘 나갔지만은 그 중에서 투게더가 차지한 비중이 20%가 넘었을 정도로 투게더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80년대를 풍미했던 투게더와 이를 비롯한 가정용 아이스크림은요, 90년대를 기점으로 기세가 점점 꺾이기 시작합니다. 베스킨 라빈스나 하겐다즈 같은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위협적이었던 건 베스킨 라빈스였습니다. 90년대부터 프랜차이즈가 유행을 타면서 인기 업종으로 떠올랐거든요. 90년대 중반에 이미 점포수가 400개가 넘었을 정도였죠. 이때부턴 투게더 같은 슈퍼마켓 아이스크림이 밀려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기업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빙그레에서 만든 투게더 팝 블랙체리입니다. 이건요, 베스킨 라빈스의 체리 주빌레를 노리고 만든 제품이었죠. 맛은 둘째치고 가격이 거의 베스킨 라빈스의 반값이라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쿠키앤크림을 겨냥한 쿠앤크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재료도 이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두나 땅콩, 아몬드 대신에 피스타치오나 헤이즐넛 같이 전에 못 보던 견과류를 넣기도 했거든요. 빙그레도 투게더를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 출시했던 투게더 클래스가 그랬죠. 롯데와 혜태는 아예 브랜드를 바꿔서 출시합니다. 조안나를 위즐로, 베스트원 호두맛은 호두마루로 재출시했거든요. 다 나름 인기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호두마루의 경우는 베스트원 시절보다 훨씬 잘 나갔죠. 호두마루가 성공하자 체리마루, 녹차마루 같은 상품도 연이어 출시했고, 이번엔 전태풍씨를 모델로 네이마루라는 광고까지 찍었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가정용 아이스크림의 대세는 누가 뭐래도 베스킨 같은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롯데가 아예 하겐다즈를 모티브로 삼아서 나뚜루를 출시하기도 했었지만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2000년대까지는 점포수도 꽤 많았는데 좀 아쉽긴 하죠. 빙그레도 2005년에 클레도르를 출시하면서 슈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 진출하긴 했는데요, 뭔가 판매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이건 제 예상이지만 가정용 아이스크림 시장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걸 보고 돈을 덜 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국의 중산층이 쑥쑥 자라나던 1980년대부터 이후 90년대까지 투게더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전성기를 지나왔는데요. 예전만큼의 명성은 아니지만 아직도 편의점에 가면 두세 통씩은 꼭 재고를 챙겨 놓더라고요. 배신 없는 클래식한 맛이란 게 있거든요. 가정용 컵 아이스크림이란 트렌드가 저문 이후론 다른 영역에서 아이스크림 전쟁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이건 또 다음에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